아마 전략적으로 어디를 이제 전선을 그느냐 이게 중요한데 보통은 충청에서 그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PK에서 그어질 거예요. 근데 PK에서 그러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선 PK를 어떻게 방어하느냐, 어느 정도를 가져오느냐에 따라 지방선거 결정되니까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느냐는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TK까지 TK를 포위할 수 있느냐가 민주당은 큰 전략일 거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TK, PK를 다 사수하고 이제 충청을 반분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질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험지 위주로 계속 그 후보 맞아, 벌써 유세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맞습니다. 강원, 대구, 경북. 이제 철원도 동부축선이죠. 동부축선. 과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2022년에 메타버스, 매일 타는 민생버스라고 해서 그게 그 재래시장도 가고 요새도 그거 하고 있죠. 뭐 이름이 골목 네, 뭐 경청 골목 방문일까요? 네. 골목 경청 투어인가 이름이 뭐 그런 걸로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하면 할수록 조금씩 좋아집니다. 아, 효과가 있습니까, 확실히? 예, 이건 아무래도 접촉면이 넓어지는 측면이 있고. 실제 방문하고 사실 지난 그렇죠. 대선 때 아쉽게 석패하긴 했지만 네. 저 호남의 어디 지역에는 대선 후보가 처음 방문한 지역도 있대요. 역대 대선 후보가. 그러니까 그만큼 작은 골목까지 미리 선거운동 시작을 해버려서 가버리니까 그쪽의 주민들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네거티브 할 시간도 없어서 민생 방문 내지 뭐 이런 정책 공약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많이 분발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그냥 비상의총을 하고 네. 이거를 단일화를 할래 말래 이렇게 하니까 사실상 이게 굉장히 같이 경쟁하는 대통령 선거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질적이고 네. 그런 캠페인이 보여지고 있죠. 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계속 선거운동을 하고 당에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약간 네. 트랙으로 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잠식되지 않고. 생각해보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할 때 전국 선거할 때 늘 그랬어요. 지난 총선 때도 선거 시작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목동 양천에서부터 황희 의원이랑 바로 그냥 선거운동 시작을 해버렸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지금 이 일정은 아마 6월 3일까지를 본인 스스로 계산해놓고 모든 지역을 거의 다 가보겠다라는 의지를 두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딱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왜 그동안 대통령이 당선되신 진보 성향의 대통령들은 50%가 넘은 대통령이 없습니까? 뭐 이명박 이런 사람들은 다 50% 이상. 이명박 50% 못 넘었을 거예요. 그래요? 못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치가 박근혜가 박근혜. 51.5. 51.6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김대중 구도 대통령도 못 넘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5.16이라고 막 그랬었어. 예. 구도 때문이죠. 구도. 예, 예. 양강 구도가 굉장히 잘 잡혀 있으면 네. 50%가 넘을 수 있죠. 그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중간에 이정희인가요? 이정희 후보가 드랍하고 맞습니다. 통합진보당 예, 이재명 후보가 예. 드랍했습니다. 박근혜, 문재인의 양강으로 완전히 재편돼.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서 51%가 이제 넘은 건데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우세했다고는 하지만 네. 당시에 양강이 아니었습니다. 네. 정동영도 있었지만 이회창이 출마한 상태였죠. 네. 예, 두 자릿수를 얻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를 못 넘었는데 지금이 되게 사실은 다자구도에서 50%를 그러니까 과반할 수 있는 당선자가 나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론만 보면 네. 예, 그게 이제 안 빠지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거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중도 성향자 중에서 얼마나 우세하냐도 있지만 적극 투표 의향자 중에서 어떠느냐. 요것도 있거든요. 적극 투표 의향자 중에선 지금 더 높아지는 현상이 일부 있기 때문에 이 조사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앞으로 다자구도인데 과반이 넘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나올 수도 최초에. 있나? 최초가 최초에. 되죠. 그러면 최초가 돼요. 과반은 당연하고 압도적으로 만들어야지 진짜 이 내란범들 다 잡죠. 지금 우리 청소할 게 얼마나 많은데. 완전 동의합니다. 지금 무슨 뭐 40 몇 프로는 안 됩니다. 70 몇 프로 이렇게 당선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니 뭐 정치에서는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은데 우리나라의 지형상은 좀 안 쉽지 돼요? 않을 것이다. 그럼 진짜 이 정도 넘으면은 진짜 이건 압도적이다라는 건 몇 %예요? 50?
대한민국에서는 40% 투표자의 40%만 넘어도 네. 그 경우에는 되게 다자구도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40일 이었나요? 정도 네. 40%를 40일.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네. 당시에는 두툼하게 먹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이상할 게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40몇 프로로 당선됐지만 임기 최초에 막 지지율들은 막 거의 60, 70%까지 맞아요. 최초에 80 올라갔었잖아요. 예, 80. 네. 그러니까 뭐 이상할 건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네. 국민투표에서 70%, 80% 넘는 사람이 등장해서 당선이 되면 북한데요? 정치학에선 그게 파시즘 등장의 그래요? 징후 중에 하나입니다. 아 징후. 예.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과반을 넘기는 진보의 첫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네. 현실적으로 한 55% 정도까지만 가더라도 최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엄청난 거구나. 육공화국의 이게. 문을 닫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득표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전제는 투표율도 높은 상태에서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50%가 넘는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정당성이 더 잘 부여될 거다. 네. 예, 예. 투표율 아니 대통령 선거조차도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는 이 정부를 욕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싫더라도 찍어 야줘. 정강훈이라도 동의합니다. 아니 뭐 진짜 동의. 투표를 행사해야죠. 심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그 저 주변에 좀 사실 투표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난 제가 다 옛날에 먹어갈 좀 거야, 이렇게 그러면. 좀 막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그러고 나니 그쪽 사람들이 몰라. 대통령 선거도 그 친구들은 대통령 정치인들의 이름 대봐하면은 현직 대통령 말고 몰라. 국회의장이 누군지도 몰라. 막치네요. 이러네. 하지만 근데 이번에는 그런 친구들도 이번에는 투표를 투표를 한대요? 할 것 같아. 박찬욱 감독님 계엄이 많이 바꿔놨어.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백상예술대상 수상 수상소감 소감에서. 때 우리 국민 수준에 맞는 리더를 뽑아야 합니다. 국민을 위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수상소감에서. 전란이란 작품을 네, 예로 들면서 예. 거기까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